네, 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 정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눈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봐야죠. 핸드폰 봐야죠. 또 핸드폰 유튜브 컨텐츠 보다 보면 막 중독성 있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게임하다 보면 게임 중독돼가지고 화면을 계속 보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게임처럼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요런 이야기, 요런 회사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위드플러스의 이광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진짜 스토리거든요. 네, 게임이란 게 뭘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한 시간 뭐 훌쩍 가고요. 이동 그쵸. 시간만 한다고 했는데 네, 여전히 집에 가서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재밌게 공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다 예, 이제 그죠. 우리 위드플러스를 보고 아 이 팀이 이 기업이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위드 플러스는 2019년 2월 달에 그 창업을 하게 됐고, 창업하게 되는 아이템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 네. 창업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 10여 종의 음. 교육용 콘텐츠를 디지털로 개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던 많은 교육들이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디지털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가장 뭐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줌, 네, 네 그러다가 뭐 게더타운도 나오고 뭐 네. 이런 이제 온라인 컨텐츠,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뭔가 이 회사 아이템으로 그렇게 진행이 네.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다만 이제 2019년 2월 창업할 때는 네, 그 전염병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창업하면서 어떤 이제 비대면이나 전염병 상황들을 예정하진 않았고 네. 디지털 그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음. 교육도 좀 몰입도 높은 교육을 게임으로 진행하고 디지털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아. 오히려 그 전염병은 저희들한테 그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창업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온라인 쪽으로, 네, 그런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 뭔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셨고, 네, 그런데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불을 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제대로 타이밍은 맞아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아까 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음. 저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꼈고 네. 그것을 약 2종 정도를 개발하는 와중에서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서 네. 약 3년 동안 10여 종의 교육용 음.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고요. 네네. 어떤 기술보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소개서를 좀 보니까 게임 러닝 컨텐츠가 뭐 조직 활성화, 소통과 협업, 리더십, 그리고 또 성과 창출을 위한 어떤 뭐 전략적인 사고, 뭐 그 외에도 뭐 공공행정, 어떤 뭐 거버넌스, 뭐 굉장히 많은 분야의 컨텐츠를 네네. 확보하고 계신 것 맞죠.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 이제 저랑 창업을 같이 하게 된 유충렬 연구소장이 네. 그 교육 쪽에서 약 20년 넘게 그 몸담고 있었고 저와 같이 창업하기 전에 약 10여 년 동안 아날로그 보드 게임으로 기업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드게임 개발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걸로 한 10여 년 정도 대기업에서 교육을 하는 와중에 저와 같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고 저는 게임 쪽에서 네오이즈 계열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의기투합을 하면서 네. 제 친구는 교육 쪽, 저는 이제 네. 게임 프로듀싱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그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협업 시너지가 난 팀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광표 대표님은 사실 교육 쪽에 대한 지식은 없죠. 네, 없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또 연구소장님은 디지털에 게임이나 대한 디지털 쪽에 대한 좀 이해가 약하죠. 좀 네. 낮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알고 계셨던 30년 친구예요. 친구시군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자리를 빌어서 그러면은 우리 연구소장님과의 어떤 친구로서의 만남은 내 인생의 땡땡이다라고 한번 또 해주신다면? 이제 대학교 친구인데요. 네. 제 인생의 기획자이자
먼저 뭔가 제안할 수 있는 친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지네요. 두 분의 우정이 수익으로 보여지기를 네. 네, 응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컨텐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사실 이 교육이라는 이제 범위가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교육시장 내에서 우리 대표님이나 연구소장님이 생각을 하셨던 네. 어떤 교육부터 한번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제일 먼저 두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시작됐을까요?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그 제일 재미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회계 원리 아, 맞죠. 그리고 경영 분석 이쪽으로 네. 가는 그 과목들이거든요. 네. 저도 물론 너무 재미없어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오너십 기반 교육이라고 해서 경영 시뮬레이션을 교육한다고 한 번 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놀랬고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너십, 회사 경영, 가상의 회사 경영을 보드게임으로 풀어내면서 손익이나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도출하는 것을 보면서 보드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형태의 어떤 그런 아날로그 게임에 대한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개발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챌린지 24라는 프로그램인데 약 20년 넘게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소통과 협업,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네. 아날로그로 진행하던 것을 네. 저희가 AR로 개발하게 되었고 팬데믹 상황에서 그걸 다시 PC 버전으로 개발해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 프로그램이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직에서 꼭 필요한 네. 교육들이네요. 오너십, 리더십, 소통과의 협업, 네. 성과 창출, 네. 최고의 성과 창출 그런 가장 중요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역량 강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많은 기업 조직에서 수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 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네.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의를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일방적인 교육 형태보다는 쌍방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쌍방향 중에서도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 네. 그러면서 아까 영소장님께서 그 보드게임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한다라는 건 저도 대찬성. 네. 거기에 또 게임 전문가이신 또 우리 대표님이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함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렇고 친구는 뭐 더할 나위 없는데 교육에 있어서 재미가 없으면 네. 이제 개발하지 말자라는 게 맞습니다. 저희 입장이고 네네. 또 MZ세대를 네. 봤을 때 네. 일단 몰입도가 높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무임승차자라고 표현하듯이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쉬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2019년 7월 말에 경영 시뮬레이션 스마트 비 마스터스를 SK 실트론에 네. 신입 직원에 런칭을 했는데 네. 그날 7시간 교육 후에 만점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네, 5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더군다나 그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 만점이 나왔고 더 재밌는 사실은 그날 교육이 7시간 끝나고 나서 몇몇 직원이 강사님 가시고 본인들끼리 네. 다음 5기를 진행하겠다고 다음 회기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네.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몰입도와 어떤 교육 성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현장이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나 그 대기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재구매율이 한 7-80% 정도 수준에서 네.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구매율이 7-80% 정도라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컨설팅사의 어떤 교육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건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해주신다면. 사실 다른 데는 네. 천차만별이라 네. 저희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10개 중에 7개에서 8개 회사가 네. 계속 불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네. 현재 만족도와 재구매율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에 들어가면 한 1, 2위 안에서 항상 평가를 네. 받고 교육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019년도에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교육 시장에 이미 선점이 된
네, 많은 점유를 한 어떤 있죠. 그 네이밍이 네. 된 그렇습니다. 브랜딩이 된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네. 가장 큰 강점, 네, 네, 네. 네, 차별성은 뭔지. 첫 번째는 디지털 교육용 콘텐츠를 10여 종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것은 이제 국내에 그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 네. 생각이 되고, 또 그 교육용 콘텐츠는 온라인 스트리밍과 다르게 실시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인터랙션과 동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시간 다 다른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의사결정된 게 그 팀 안에서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음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실시간 그 의사결정으로 개발이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도 메타버스 얘기하셨지만 네. 저희가 디지털 형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줌이나 메타버스에 자유롭게 연동해서 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ESG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컨텐츠 중에 몇 가지는 조금만 손보면 ESG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교육용 컨텐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좀 더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챌린지 24는 네. 변화하는 그 기후에서 네.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의사결정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자원을 구매해서 그게 재고로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재고를 남기지 않게 되면 환경에 있어서 ESG 점수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6라는 공공행정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3개월 만에 특허를 등록한 그런 네. 프로그램인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ESG 환경으로 이제 이슈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탄소세 같은 것들을 네. 저희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들이 ESG 환경의 교육용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현 정부가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ESG 네, 쪽이고 네, 탄소 네. 관련해서 많은 네, 네.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네네. 사실 큰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사실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좀 어렵고 어렵습니다. 네. 지금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대표님의 어떤 인사이트나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개발한 교육용 디지털 게임은 언제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네. 실제로 어떤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ESG라고 하는 이제 철학, 네. 방향성에 있어서 네. 맞추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대기업 10여 회사의 ESG 방향성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네. 받아서 봤는데 대부분 상당히 비슷하고 네네. 결국 탄소를 절감하고 그렇죠. 같이 어떻게 협업해서 살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할 거냐 이제 네네. 이런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데 네. 그 예전과 조금 다른 게 예전은 어쨌든 최대 이익을 환경에 관계없이 내는 쪽에 그렇죠. 집중했다면 네.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고 네. 이것은 대안이라기보다 대단히 절실한 형태의 경영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도 지금 이러한 만들어진 저희는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인데요. 대부분 네. 이런 것을 최대의 이익도 낼 수 있지만 ESG 지표들을 뒷단에 또는 같이 그 평행하게 개발을 해서 네. 그것들을 같이 본다면 뭐 회사나 기업 조직원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뭔가 생각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단순한 그 성과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포함된 네, 성과가 네. 필요한 네, 시기가 맞습니다.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우리 위드플러스가 2019년 법인 전환하면서 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많이 뭔가 선정이 되고 네, 네. 뭐 프로그램에 또 뭐 런칭이 되고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좀 있거든요. 네, 네. 네,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또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됐고 네, 코로나19에서 정보 과제들이 주로 비대면 네 맞습니다. 디지털화 과제들이 네, 중점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콘텐츠진흥원 네 중에서 맞습니다. 과제들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마침 개발하던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는 이제 런칭 전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네. 기획 단계 과정들 이런 전반적인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영 시뮬레이션 아까 스마트 비 마스터스도 네, 모바일로 개발해서 대면으로 하이브리드로 강의하던 것을 완전 비대면으로 네.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 챌린지 24 AR 프로그램도 네. 저희가 애초에 기본형으로 개발했던 것을 PC로 개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엔 완벽한 AR로 현재 개발하는 네. 이런 과정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됐고 최근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네네. 지원에 저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싱가포르 네. 에듀테크 시장에 네. 저희 콘텐츠들을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한 7, 8종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저희가 네.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 네. 확정인가요? 네, 확정이죠. 근데 이제 확정이라는 게 이제 아직 네. 계약은 안 아니지만 했지만 가능성들을 가서 보는 거고 네. 이제 외국의 어떤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네. 시장성 테스트라든가 네네. 또 그걸 넘어서서 만약에 계약까지 된다면 저한테 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보니까 우리 위드 플러스가 지금 특허 포트폴리오를 좀 네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특허를 보유하셨는지 네. 또 내용 한번 저희가 보여주시죠. 이제 AR 관련한 특허랑 네. 경영 시뮬레이션 관련한 네.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현재 특허는 3개가 등록되어 있고 네. 2개가 출원 중에 있고요. 네. 글로벌 특허로 현재 유럽하고 일본에 2종의 특허가 출원 중에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디지털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기획서만 갖고 특허 변리사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네. 이제 3년 반밖에 안 지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허를 조금 열심히 낸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특허는 당연히 글로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이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위드 플러스의 조직 구성을 보니까 네. 컨텐츠 연구팀이 있고 네네. 교육팀, 개발팀, 경영 이렇게 맞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네. 작년까지는 한 70% 정도 외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올해는 거꾸로 이제 네. 내재화를 한 70% 이상 하게 되었고 올 5월 달에 CTO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CTO는 이제 NC 소프트 네네. 네오이즈 재팬 출신이고요. 네네. 그래서 CTO가 오면서 현재 개발 인력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광표 대표님과 네네. 그리고 아주 절친이었던 연구소장님과 두 분이 네네. 위드 플러스의 어떤 목표? 비전을 네. 좀 그려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 네, 이제 저도 좀 기대가 네네. 되거든요.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뭐 보시겠지만 이제 워낙 다른 환경에서 기업 생활을 했던 친구들 네. 둘이 만나게 되었고 교육이라는 것과 게임을 어떻게 접목할까 네.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하고 네. 교육 현장에 테스트해보고 이런 네. 과정을 거쳤고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는 글로벌 지향점을 네. 확실하게 서로 공유를 했고 디지털로 개발을 해서 글로벌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 이제 인정을 받자라고 했고 네네네. 컨텐츠는 현재 교육용 디지털 컨텐츠로부터 출발해서 네. 보드 자체로 디지털 보드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추석 연휴 때도 네네. 제가 좀 약간 좀 일중독자라서 한 팀이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네. 가서 좀 이제 진단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보드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네네. 그 보드 게임의 이제 컨텐츠는 진로 또 환경 진로 환경. 네. 그리고 또 뭐 일단 반려동물 등등등 해서 어떤 가치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부분을 이제 게임으로 보드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아직 예비 창업자이다 보니까 되게 열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보드 게임 자체도 실제로 막 직접 그림 그리고 막 코팅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 맞아요. 보고서 이걸 디지털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실제 어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역시도 교육용 보드게임 역시도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걸 듣고 네네네. 제가 다녀온 그 팀도 좀 이쪽으로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면 네네. 안 되나?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까 아날로그 교육용 네. 보드 게임을 네. 디지털로 개발하면서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검증을 1차 네. 마쳤고 네. 충분히 가능하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걸 확장하면 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교육용 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기능성 보드 게임. 기능성 보드 게임은 또 이건 어떤? 이제 교육용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네. 목표를 갖고 가는 거랑 엔터테인먼트적인 보드 게임. 결국은 교육용 보드 게임에서 설계된 내용과 네. 이제 개발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네. 보드 형태로 발전해 가면서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을 축적하면 네. 글로벌에서 플랫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젠블러라고 하는 네. 그게 한 약 90여 종 보드 게임을 네.
오프라인에서 출시한 회사하고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해외 그래서- 기업인가요? 아니 국내 기업이고요. 국내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9년 정도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창작에 대한 열정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드에 대한 어떤 애정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부심도 컸겠네요. 자부심도 크죠. 그래서 네. 19년 정도 이제 충분히 출시를 했고 검증 받았는데 네. 이제 디지털화하는 게 이제 쉽지 않고 한두 네.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저희가 디지털 형태로 이제 성공을 하고 네. 그게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네. 같이 이제 힘을 합치자고 좀 얘기를 해놨고요. 올해 안에 하나 정도 그 젠블러의 IP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보드로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이제 확장성, 네. IP의 확장성, 기능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목표하는 그 롤모델을 기업이 있을까요? 교육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로 저희가 나가는 거라 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디오용 게임도 아니라서 네. 저희는 실시간에 인터랙션이 가능한 게임 형태라 딱히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있지만 네. 딱히 이 회사가 저희 회사의 경쟁사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새로운 포지셔닝이 있는 거고요. 어쩌면 저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네. 사업 아이템 자체가 좀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저희가 이제 니치 시장으로 출발은 되지만 네네네. 조금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기존의 교육 회사들이 네. 큰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교육은 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네. 이제 컨텐츠는 없고 네.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컨텐츠가 있는 강사들과 네, 맞습니다. 협업하는 형태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디지털 교육용 게임을 직접 컨텐츠를 개발팀을 안에 두고 개발하면서 내부 교육이 가능한 강사들을 성장시켜서 현재 하고 있는 모델이라 조금은 다른 형태의 접근인 거고요. 네. 그래서 딱히 게임 회사를 벤치마킹하기도 그러니까 좀 네,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아날로그 교육 회사를 네. 벤치마킹하기도 좀 그래서 네, 네, 네. 다양한 회사들의 내용들을 확보해서 네. 저희들만의 새로운 교육을 좀 구축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보드의 디지털화도 이제 예를 들면 국내에 몇 개 큰 회사들이 있어요. 네. 보드 하는 그게 이제 주로 마코라든가 뭐 네. 그런 네. 류의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조금 그런 것과 또 다르게 네. 이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네. 좀 더 광범위한 네. 형태의 보드형 컨텐츠들을 디지털로 개발하는 거라 네.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모델에서 보면 딱히 이 회사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네, 네. 새로운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선두 기업으로서 좀 제대로 좀 성장을 하고 네네. 또 우리의 어떤 이런 형태의 사업이 글로벌 해외 진출해서 네. 그곳에서도 좀 뭔가 좀 성과. 열광하는 네네. 성과가 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며칠 전에도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게임하느라고. 네네. 뭘 그렇게 뭐 어떤 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야? 막 이쪽에 있는 친구랑 저쪽에 빨리 들어 어떻게 했어? 막 네. 서로 얘기하면서 보니까 뭐 르미큐브라고 보드 게임을 하고 있는 아,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저희 집에도 보드 게임이 한 10종이 있어요. 네네. 1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나중에 보드 게임의 어떤 카페도 할 만큼 우리 가족들이 되게 잘 즐기고 재밌어하죠. 있는데 네네. 디지털로 벌써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아까 에자일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변화가 너무나 빠르죠. 빠르니까 네. 저도 힘들죠. 나름대로 트렌디하다고 트렌드 세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미드플러스는 확실하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네네. 잡아서 가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네. 시너지가 나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멤버들이 들어올 때 좀 네. 심사숙고해서 같이 네.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네. 위드플러스 직원들 그다음 뭐 임직원들이 형성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원들, 네네. 예, 팀원들 중에 이런 인재들은 더 필요하다. 네.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개발팀이 있고 네. 이제 강사 조직도 네. 있고 저렇게 경영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꼭 필요한 인재는 지금 단계에서 네. 교육 설계 능력이 있는 그래서 저희가 10여 종 되는 디지털 교육용 콘텐츠들을 네. 잘 설계하고 네. 또 외부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하고
코어워크해서 네. 저희의 매출을 좀 한 10배, 20배 빠르게 네.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네. 글로벌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는 인재. 그러니까 현재 다음 단계에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외부 전문가들이 또 영입이 돼야 되겠네요. 네네. 사실 이제 사업 계획서 보면서 미드 플러스는 게임인가 교육인가 뭐 와드를 던져 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뭐 두 마리 토끼인 거죠? 게임과 교육 다 잡는 이제 거죠.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사람의 변화를 이제 네. 몰입과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형성해 나가는 도구로 네. 게임을 선택한 거고 실제 궁극적인 과정들에서는 그 과정에서 상호 인터랙션과 지속적 어떤 목표를 갖는 경험을 통해서 네.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 네. 더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임은 도구인 도구일 뿐, 도구일 뿐 도구인 결국은 우리 위드 플러스의 방향성은 좀 더 몰입도가 높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날 수- 교육을.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고 이제 싶은 거죠. 그걸 조금 더 멀리 보면 이제 네. 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슬로건처럼 몰입을 부르는 즐거운 교육 위드 플러스라고 네, 맞습니다. 카피를 해놓으셨는데 네. 사실 제가 늘 이제 스타트업들을 만나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좀 엣지 있는 느낌의 네. 한 줄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몰입을 부른다라는 거는 다른 기업에서 가져가서 쓸 때 그닥 뭐 안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위드 플러스만의 어떤 네. 키워드나 카피가 좀 나왔으면 필요하겠- 좋겠다 네. 싶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스틱이라는 책을 좀 아, 네. 열심히 봤는데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떠나지 않는 네. 어떤 그런 슬로건 그쵸.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사업력이 조금 더 생기고 컨텐츠가 늘리고 고객을 좀 확보하면서 내용이 조금씩 변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던 시각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네, 네. 확장되면서 네, 네.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네, 이제 네. 그 과정에서 네. 가장 걸맞는 어떤 스틱 이미지, 네. 슬로건은 무엇일까를 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뭐 이제 출발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셨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뭔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 네, 말씀을 또 해주신다면요. 아까 컨텐츠를 열심히 개발했고요. 네. 열심히 개발한 컨텐츠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검증이 됐는데 네. 확산의 문제가 이제 가장 아쉽고요.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홍보 마케팅이네요, 결국. 그래서 저희 고객들의 7, 80%가 재구매가 된다 그랬는데 네. 이 대부분의 고객이 또 인바운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을 통해서 만났다기보단 저희 거를 보고 연락을 해서 진행하는 그 고객사고 최근에 하나그룹, 네. 그다음 국가과학 인력 인재개발원, SK 실트론, 삼성생명 네. 이런 여러 대기업에서 큰 기업들이에요. 의미가 있네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과 좋은 평가를 받고 컨텐츠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가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더 좀 확산시킬까 이런 네. 고민들 끝에 네. 올해 9월 23일 날 이제 다음 주에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게임 러닝 시연회를 저희가 이제 하루 프로그램으로 현재 런칭을 해놨고요. 네. 이런 과정들에서 한 목표는 한 3, 40여 개의 기업인데 20여 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저희 컨텐츠들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산이 가장 네, 지금 네, 중요한 네. 화두입니다. 네. 혹시 그 확산을 위해서 뭔가 좀 협업이 필요한 그런 외부 파트너를 좀 고민해 찾고는 있어요. 보셨다면? 네네. 아까 이제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게 고객 풀,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정말 고객들을 설득할 네. 만큼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이 아직 네, 덜 네. 돼서 그것이 돼 있는 컨설팅 회사라고 네, 떠올릴 수 그럴까요? 있는 데가 있으실까요? 딱히 뭐 제가 여기서 이름을 좀 얘기하기는 뭐 괜찮죠. 뭐 생산성 본부라든가 생산성 공부나 표준협회라 네. 그 다음에 한국농일협회. 네, 그런 데랑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일을 하는 과정이 저희 컨텐츠를 음. 이제 소개해서 이제 음. 강의까지 연결시키는 건 하고 있는데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직 못 맺고 있죠. 어디랑 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교육으로 이제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네. 저희 하나나 두 군데하고 아주 전략적 네. 그 파트너십을 맺고 네네. 국내 시장을 좀 메이저 시장으로 저희 컨텐츠로 저희 컨텐츠를 메이저 시장으로 좀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장 기본적인 그 컨텐츠, 교육 내용이나 어떤 또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네. 것들이 또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는 그게 돼 있는데 저희 네. 컨텐츠로는 네. 그 컨텐츠가 이제 10개 정도 수준인 네. 거고 네. 이게 20개, 30개 그 이상을 가는 음.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그런 기반이 있는 네. 큰 회사들하고 협업해도 되고 네네네. 아니면 성장성이 되게 높은 컨설팅 회사나 에이전시 네. 회사들하고 네. 협업 또는 이제 어떤 전략적 네. 파트너십 계약을 갖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먼저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교육 담당자나 그렇죠? 그렇죠. 조직. 네. 여기 뭐 시흥시청 나. 리더십 과정에서 생생후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까 5.0이라는 점수도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저도 강의를 많이 네. 해봤지만 5.0이 나온 건 한 번도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되게 놀랬고 네. 당시에 이제 교육 쪽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거기 부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5.0이 의미 있는 거냐 그랬더니 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한 명만 네. 만점을 안 줘도 네. 그럼요. 5.0이 안 되는 네, 건데 맞습니다. 모두가 만점을 줬다는 네. 것은 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놀라게 됐고 그러니까요.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이제 교육이 정말 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단지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교육의 전문가가 그걸 설계를 해서 네. 교육적 효과와 몰입을 같이 준다면 가능성이 되게 크구나라는 거를 네. 2019년에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맥렬히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쓸 수 있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맹렬히 네. 맹렬히 거기 시흥시청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아마 10년간 교육 중에 그러니까요. 최고의 처음이라. 만족이라고 네. 카톡으로 제가 이제 그 강사가 받은 내용을 저도 좀 감동했는데 저희가 그때 런칭이었어요. 그것도 거버넌스 6. 근데 교육은 보통 대면인데 그나마 비대면이 돼서 그런 교육건이 생각했는데 네. 롤플레잉이 가능하고 네. 설계가 돼서 네. 업무랑 직결돼서 뭔가 같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형태이고 이게 글로벌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홍보 마케팅 먼저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또 영업, 홍보 마케팅 영업이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이제 기획. 이제 저희가 설계. 교육 설계가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단지 교육 설계가 아니라 이제 저희 IP를 이제 아까 젠블러랑 해서 한 30여 개 이상 확보를 했는데요. 네. 저희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라 IP가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스타트업이 네. 아마 이분들이 되게 신념을 갖고 개발하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 내용이 결국 디지털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네. 문제니까 네. 저희 같이 이제 어떤 경험과 현재 내부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들하고 같이 해서 IP를 확보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사실 그 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자금이거든요. 아 그렇죠. 자금. 네. 자금 얘기를 안 드렸구나. 네. 그렇죠. 자금도 상당히 자금은 필요하죠. 충분하신가? 아니죠. 네, 그런 생각이 저희가 이제 거의 투자 없이 친구랑 저랑 거의 네. 95% 정도 지분으로 아. 지금 진행해왔고 이제 저희가 조금 적게 가져가는 형태로도 네. 개발을 했었고 정부 과제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네. 런칭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가 많이 확보가 된 거고 이제 이걸 확산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적극적으로 IR을 준비하고 네. IR 자료들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네. 몇 개 투자사들을 만나기 네. 시작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지금 이런 과정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를 홍보해서 좋은 투자사하고 네. 조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말씀 안 드렸군요. 왜냐면 그 다들 스타트업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딱 그 네 맞아요. 타이밍이 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자금에 대한 이제 세팅을 좀 했는데 네. 내년은 어떻게 할까를 그 여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올해라는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네. 좀 전략을 준비를 갖고 좀. 움직여야 되겠죠. 네. 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인터뷰 너무 길지 않아야 했는데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대표님 네.
사실 저도 게더타 줌으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해봤고 네네. 또 우리 게더타운으로도 좀 해봤고 네. 근데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쵸, 실제 많죠. 사용자들이.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콘텐츠 기술력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아, 어떤 불편함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일단 있는. 디지털 자체가 다 불편한 거고요. 지금 이제 MZ세대 네. 말고는 30대 중후반만 돼도 디지털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네. 교육을 디지털로 받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뿐 아니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제일 큰 건 가능하면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 없이 URL 방식으로 네. 그냥 한 번 치고 들어가야 그쵸.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회원 가입도 없이 바로 네. 강의할 수 있게 만들어냈고, UX나 이런 것들은 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능한 형태로 교육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이제 고민되어 가면서 발전해 가고 있고, 대신 강사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강사 쪽에서 많은 것들을 네. 컨트롤할 수 있게. 네. 그럼 이제 강사가 힘들긴 합니다만 네. 교육생들은 조금 더 네. 이제 빠르게 접근하고 이제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네. 교육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네. UI, UX들을 설계하는 것, 네. 그것도 이제 역량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이제 우리 타겟 중에 가장 중요한 고객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네. 환경들은 구축, 그렇습니다. 완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강사들의 네, 네. 어떤 역량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가장 교육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강사들의 역량은 정말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가? 아, 맞아요. 이런 네.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저는 교육 쪽이 아니라 게임 쪽에 있다가 네. 와서 봤는데, 교육에 계신 분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그리고 많고. 과거지향적이에요. 뭐냐면 검증된 거 중심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보세요. 검증된 내용 중심으로 아날로그적인 형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업이 요구하는 실제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디지털 환경과 맞죠. 글로벌과 그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갭이 있는 되게 있어요. 완전 다른 형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런칭할 때나 이럴 때 네. 교육 쪽에 있는 강사분들이나 네. 교육 담당자분들이 음. 이 디지털의 새로운 것들에 되게 불안해하시고 조금만 네, 문제 맞습니다. 생겨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지만 네.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네. 저희들이 그걸 디지털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네. 다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네. 같이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서 일부분 시행착오라든가 네. 이제 게임으로 따진 버그, 네. 교육으로 따진 조금씩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을 네. 충분히 품어주면서 네.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몇 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저희들과 같이 네. 그런 것들을 오픈시켜 주시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첫 번째 그런 거고, 강사분들이 학습이 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은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디지털화되어가는 저희들 과정들 속에서 네. 의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그것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입장에서 공간을 열어 젖혀주시고 네. 윗분들을 설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강사분들은 디지털의 생각보다 약해서 네. 디지털에 대한 역량을 학습을 좀 강화시키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강사분들이 이제 기업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지식산업인데 네. 남의 지식을 너무 쉽게 가져다 쓰시려고 맞아요. 그러는 거 하나랑, 맞아요. 두 번째는 작은 노력으로 너무 빠르게 수익화를 생각하신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어떤 환경 패러다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디지털에 대한 학습도 깊게 하시고 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학습도 깊게 하시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한 3년간 뵀던 분들은 좀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같이 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한국의 어떤 그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보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수익화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디지털화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교육처럼 PPT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네. 디지털로 만들어졌어야 되고, 디지털 만드는 과정에서 매번 조금씩 발전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줌이나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면 네. 소회의실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운영 강사나 메인 강사들이 팀워크를 또 맞춰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좀 잘 함께 나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해주시는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한 3년 같이 오신 분들의
그 역량은 굉장히 지금 네. 저 이제 새로운 성장하셨- 디지털 제가 전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 분들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우리 위드 플러스 우리 이광표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육이란 것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 역사가 있었죠. 네, 그 교육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이루기에는 그만큼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네, 쉽게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어쩌면 지금 빠른 트렌드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변화해야 되는데 너무 묵직한 그 옛날 버전의 교육이 변하지 못하고 막 계속 웅크리고 있었던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 강사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 위드 플러스가 조금 더 좀 이 시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겠다. 그런 네. 문화를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는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이런 교육 형태로 우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걱정하는 1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위드 플러스가 어쩌면은 그런 솔루션을 네네.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조금 더 저도 한번 좀 더 공부를 좀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한 네. 화두이고 교육은 꼭 필요한 과정인데 저희가 만드는 디지털 게임 러닝 컨텐츠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학습자들을 이제 플레이어로서 저희는 이제 네. 같이 가려고 하는 네, 거고 네, 네. 거기서 강사라든가 선생님들의 음. 역할은 그들의 경험들 잘 설계된 네.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의 경험들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네. 변화시켜 나가는 네. 그것으로서 저희 이제 교육용 디지털 교육용 저희 컨텐츠들이 역할을 할 수 네. 있으면 굉장히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태가 너무나 많이 좀 만연화됐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팀이나 교육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페인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네, 우리 위드 플러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서 그 시간과 열정이나 뭐 이런 많은 예산들 이런 것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네네. 제가 느꼈던 거니까요. 네, 자, 이제 끝으로 네,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마무리 멘트로 좀 네. 대표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네, 이 채널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누구한테도 좋아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교육용 디지털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로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좋은 교육용 컨텐츠를 설계하면 그 안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제 청소년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대기업에 계신 분들, 중견기업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터랙션이 있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연속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일 텐데요. 그것이 저는 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와 미래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식 전달보다는 잘 설계된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성과를 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하는 것이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밥상을 다 차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네.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위드 플러스의 성장, 뭐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드 플러스가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알려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는 위드 플러스 이광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임 러닝, 네, 디지털 게임 러닝 회사입니다. 네, 디지털 게임 러닝 위드 플러스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